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실전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유형 A 1번 업법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쌤이 시간을 잠시 줄 건데 그때는 집중해서 최대한 문제를 풀고 그래야 그 다음에 하는 설명들이 이제 잘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하세요. 자, 바로 A번 시작합니다. 자, 동사의 밑줄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주어 동사 찾아서 수일치 확인하라는 문제 같네요. 이 문장의 주어는 messages가 되겠습니다. 됐죠? majority of라는 라인은 이제 메시지를 도와주는 수식어구인 것 같고요. will receiv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는 다시 관계사 절의 일부로서 주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성 원리는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하기로 할게요. 자, 주어 동사의 핵심은 수일치죠. messages라는 복수형 주어가 왔기 때문에 come이라는 복수형 동사로 받으면 됩니다. 아니 이게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은 s를 그냥 한 번만 붙어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붙는 s는 복수를 의미하고요. 동사 자리에 붙는 s는 단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s를 두 번 쓸 수는 없어요. s를 한 군데만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B번. 자, we exist에서 문장 끝나고 in a fog 전명구 1번, of messaging 전명구 2번, designed 블라블라에서 이제 수식어구가 확장됩니다. 자, 여기서 사설 한번 그어주세요. 자, designed explicitly에서 문장이 이미 한번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완벽한 문장을 도와주는 건 무조건 수식어구 자리죠. 그죠? 자, 투부정사는 수식어구 역할을 할 수 있죠. 투부정사는 명사, 형사,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형사, 부사가 둘 다 M의 기능이죠. 자, 근데 이 아이는 준동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긴 해요. 동사 원형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이 동사 원형을 쓰는 건 단 두 가지 경우로 국한됩니다.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적으세요. 조동사를 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언제 쓰죠? 뭐래. 동사 원형을 쓰는 두 가지입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사역이나 지각 같은 오형식 문형에서 쓰이죠. 사역 지각은 동사 원형을 취한다. 다음 두 번째,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can 동사 원형, may 동사 원형. 이 두 가지에서만 거의 국한돼서 씁니다. 동사 원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비동사 뒤에서 동사 원형이 보호로 쓰이는 이제 세 번째 경우도 있긴 한데 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끝! 네,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to influence를 답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그렇죠? 다음 10번. having told와 having been told의 공통점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have pp고 얘도 have pp죠. 둘 다 뭐예요? have pp니까 현재 완료 아닙니다. 현재 완료는요, 그렇죠? 주어 동사 자리에 have pp가 있을 때 걔를 현재 시제니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have는요, ing를 붙였으니까 동사 원형이에요. 이 have가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얘를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를 빼세요. 그럼 뭐가 돼요? 완료 시제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준동사, 투부정사나 ing 같은 준동사들은 단순 시제냐 완료 시제냐라는 두 가지 시제 판단 방법을 갖게 됩니다. 동사는 현재 과거 두 개고 준동사는 단순 완료 두 개입니다. 됐죠? 자, 공통점 뽑아냈고요. 자, 공통점을 뽑아내고 났더니 이제 남은 얘기예요. 잘 봐. 왜 공통점을 뽑아내야 되냐면 공통점을 뽑아내지 않으면 차이점이 안 보여. 알겠지 얘들아? 그 말은 뭐냐면 have pp잖아 이게. 그럼 pp를 빼봐. 그럼 뭐가 돼? 그냥 텔만 남는 거야 여기는. 오케이? 오케이? 정원아. 그럼 여기서는 having pp를 빼면 have pp를 빼면 be told가 남겠지. 알겠지? 공통점을 알아야 차이점이 나온다는 건 그런 말이야. 사실 어떤 고등학생도 having told와 having been told의 차이점을 알기가 힘들어. 왜? 복잡하잖아. 되게 복잡하잖아. 그죠? 그럼 공통점을 빼! 그럼 have pp를 빼! 그럼 하나는 텔이 남고 하나는 be told가 남아. 능수동 구별이구나. 됐죠? 자, 정석 방법. 수동태는 목적어를 문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뒤로 넘겨서 말이 됐을 때 수동태를 써야 돼요. 그렇죠?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라. 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끄집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없는 게 아니라 생략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인 we를 요 자리에 갖다 일단 쓰고요. 그렇죠? 얘를 다시 be told로 넘겨서 tell us라고 말해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시 수동태를 먼저 의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be told를 의심해보도록 할게요. 수동태는 앞에 있는 걸 뒤로 그냥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생략됐으니까 we 주어를 갖다 쓰고 걔를 뒤로 보내면 이제 tell us라는 구문이 탄생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테러스로 바뀌어요. 100 times a day는 수식어니까 뺄게요. How to be happy는 간접 의문의 변형으로서 간접 의문은 문장 내에서 명사의 기능을 한다 배웠습니다. 아! 그럼 how to be happy가 직목의 역할을 하나보다 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s를 IO로 how to happy를 DO로 판단해서 us, 우리에게 how to be happy, 무엇을 그렇죠?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해줄게 라고 완성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정석 방법이에요. 근데 정석 방법이 좀 빡시죠? 그죠? 그래서 좀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일단 수식어는 다 빼줍니다. 됐죠? 자, 결론. 그런데, 잘 봐요. tell이라는 아이는, 사용식 수동사거든요. 그래서 IO, DO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how to be happy는 목적어잖아요. 목적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 있던 목적 하나가 앞으로 날아가서 수동태를 써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다. 그럼 이건 100점을 목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반 이상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텔은 말하다지. 그러면 BPB는 수동태니까 말해지다 라고 하지 말고 말하는 거의 반대말이 뭐야? 듣는 거지. 그렇죠? 듣다. 이렇게 해도 돼. 즉,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하냐 듣냐. 그때 우리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야. 광고업자가 아니야. 말하는 건 광고업자고 그걸 듣고 물건을 구매하는 건 구매자들이지. 근데 이 글의 위는 구매자들이지. 들어야지. 듣고 돈을 쓰는 거지. 사라라고 말하고 돈을 쓰는 게 아니지. 라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지문이 겁나게 익숙하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죠? 낯선 지문을 가지고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있는 방법이 아까 했던 그 두 가지 문법 포인트를 짚는 방법이 사실 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낯선 지문을 처음 만나는 수능 지문에서는. 알겠죠? 그렇게 해서 1번 해결했습니다. 자, 잘 봐. 쌤이 지금까지 내용 가지고 푼 게 있어? 10원도 내용 가지고 풀긴 했지만 그게 진짜 이 글의 내용 가지고 푼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의미를 가지고 푼 거지. 그럼 너희 이렇게 생각해야 돼. 쌤이 단 한 번도 이 문법 문제를 풀 때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 가지고 푼 게 아니야. 마지막 거는 이제 그냥 이미 푼 방법 알려주고 플러스 알파로 그냥 알려준 거잖아. 그 내용 얘기한 거. 그렇지? 그 말은 다른 지문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냐면 영어 지문들은 다양한 스토리를 배우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았죠? 논리 독해 시간입니다. 알았죠? 그냥 문법의 규칙을 배우는 거고 언어의 규칙을 배우는 거고 연결고리들의 규칙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알았죠? 지문의 내용을 아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이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요. 지문의 내용 빡빡빡 해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건 이 내용이지?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밖에 없는데요. 주제나 세부 내용 파악하기밖에 없어요. 게다가 주제는 풀지도 못해요. 왜요? 선택지를 해석을 못해. 주제는 지문은 파악을 하는데 선택지 해석이 안 돼. 그거 환장하는 거야. 그렇지? 나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할 바는 안 하겠어. 그냥. 그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 도대체 왜 해? 무슨 지 알겠어? 그래서 본질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항상. 자, 다음 2번 갑니다. 2번. 뭐예요? 빨리 해요. 답 찾는 사람은 안 찾는 사람 찾고, 찾는 사람은 수정하고, 수정은 항상 하고, 그래 찾게 되고. 오케이? A, B, C, D, E. 자, 좀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promised A 역할은 뭐냐? 자, 일단 이 문장의 전체 구성은 파악해줘야 돼요, 항상.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메인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수식어고요. lasting도 fulfillment 도와주는 형용사. last는 지속되다, lasting은 지속되는. promised도 fulfillment 도와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promising이냐, promised냐라는
준동사의 능수동 형태 중에서 고르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promise는 약속하다, promising은 약속하는, promised는 약속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된 만족감이냐, 약속하는 만족감이냐, 이제 요 의미 차이를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렇죠?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방식 알려줄게요. 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 방법을 못 쓰겠어요 라고 하면은 promised fulfillment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잘 봐요. 한번 배우면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ing, ed 구별할 때는 무조건 뭐 박아놓고 해라? 비동사. 비동사 박아라. 됐죠? 비동사 박아라. 됐죠? 사실 이제 근데 얘를 비동사로 박으려면 이게 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재구성해야 돼. 한번 해보자. 나중에 익숙해질 거야. fulfillment 우리 이제 무조건 BPP 수동태 먼저 의심해보라 했지, 그치? is 한 번에 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적어봐. 그리고 BPP는 앞에 있는 거 뒤로 넘겨봐. 뭐 어떻게 돼? promise fulfillment 이렇게 되겠지. 만족감을 약속하다. 내가 그 만족감을 꼭 너한테 약속할게. 그 만족감은 분명히 너에게 생길 거야. 되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자, 얘가 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얘 일이잖아요. BPP, 수동에서 비동사 날라간 구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뒤로 보내요. 뒤로 보내라고요. 수동은 조동사 목적에서 목적으로 문두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BPP가 되는 게 궁금하다면 이 앞에 있는 아이를 다시 뒤로 보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뒤로 보내보라고요. 프라미스를 동사로 잡아서 풀필먼트를 뒤로 목적어 자리로 잡아보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라고요. 바로. 프라미스를 동사로 잡고 풀필먼트를 목적어로 잡아서 뒤로 보내서 뒤로 목적어 자리로 보내서 바로 해석해보라고요. 그러면은 만족감을 약속하다. 내가 그 만족감을 꼭 약속해줄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됐죠? 모르겠다. 의미로 푸세요. 자, 다음 B번 갑니다. 똑같아요. 자, 얘는 전명구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것도 ing vs ed니까 비동사를 넣어주고 얘는 다행히 비동사 앞에 주어 역할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intend 뒤로 manner로 옮기라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ntend 뒤로 manner로 옮기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intend manner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공통점으로 두 개 총정리해 줄게요. 자, 잘 봐요. 자, ed가 맞냐, ed가 맞냐 물어보는 거야. 다만 A는 그 아이가 짝이 되는 명사가 이 뒤에 있고 B는 짝이 되는 명사가 앞에 있어.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공통으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 이게 진짜 요 관계인지를 보는 거잖아. 그렇지? 이 둘의 관계가 동사 목적어 관계인지 원래 오리지널.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어로 문두로 이동해서 BPP 소태가 된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처음부터 그냥 다 이 구성을 해버려. 그럼 되게 쉬워 얘들아. A를 프라미스가 동사였을 거니까 프라미스 만족감 이렇게 하면 되고 B도 인텐드가 동사였을 테니까 인텐드라고 적고 매너라고 적으면 돼. 됐죠? 그래서 만족감을 내가 약속해 줄게. 그 방식은 내가 의도한 방식이야. 둘 다 돼요. 됐죠?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이제? 다만 이 둘의 다른 점도 있죠. A는 명사가 뒤에 배치되어 있고 B는 앞에 배치되어 있지만 지금 그래서 수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통점 뽑아서. 그렇죠? 수동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애초에 그 아이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3인식 구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야. 알았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어야 그 목적으로 문두로 이동할 수 있고 그래야 수동태를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BP가 되고 B가 날아가서 우리는 이제 PP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 눈으로.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ing, ed 구별하는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동사 목적어 관계 되는지 파악해봐. 알았지? 되지? 그러면 걔네 반드시 PP 구분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럼 ing가 답이 돼야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부야. 즉 A와 B가 다른 문제가 같지만 이 똑같은 요소를 뽑아내서 이거를 순식간에 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에서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좋은데. 내신 따니는 당연히 따라오고. 수능도 잘 본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번 내신을 꼭 적용해봐요. 이 문제가 안 나오면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관련 문제만 서너 개씩 나옵니다. 알았죠? 지금 이 설명한 것만 내신 하나에만 서너 개씩 나와요. 그렇죠? 이게 안 나온 것도 있나요, 세상에? 대한민국 어떤 시험 문제에서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무조건 다 나와요. 능수동이 안 나오는 시험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자, 다음 10번. 또 똑같이 합니다. 잘 들어요. 왜요?
누가 건네기만 가지고 해요. 그죠? 본동사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죠. 본동사가 다 뒤에 있는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오케이? 자, BPP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뒤로 뺍니다. 그래서 make you 이렇게 해요. 그리고 to feel이라고 적으면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 네가 뭔가를 느끼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주동관계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오형식이라는 얘기고, 그럼 make니까 오형식 사역동사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겠죠. make you feel. 사역지각 동사 원형식 하니까.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수동태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you를 문도로 이동하고요. 동사는 BPP로 바뀌고요. 그런데 여기서 동사는 이제 더 이상 made가 동사가 아니지 않나요? 이때 made를 만들어진으로 끝나잖아요. 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얘가 이제 동사잖아요. 더 이상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 사역동사나 직역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사 운용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바꾼 to feel이 돼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는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능동 형태일 때의 답과 그게 수동 형태일 때의 답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왜 답이 달라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 참고로 중학교 3학년 구문이에요. 그리고 A와 B의 구분은 중학교 2학년 구문이고요. 알았죠? 근데 쉽나요? 안 쉽잖아요. 그렇죠? 왠지 알아? 본질은 바뀌지 않아. 문법 문제 풀이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글에 있는 단어와 구문과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본질이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영작 훈련을 한 거야.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원리를 안다면 아무리 복잡한 문장에서도 그 복잡한 부분들을 걸러내고 이 문법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알았지? 다음 D번 어딨어? 자, 주어동사 찾으면 항상 하나는 똑같아요. 이 문장의 주어동사 찾으면 됩니다. 렉 전명구 그다음에 correlating부터 요까지 수식어고 동사. 그래서 이렇게 주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죠. 그죠? 뭐 알러뷰 같은 거면 왜 시험 문제 내겠어요? 그래서 렉이 주어입니다. 그럼 이지네요. 끝. 다음 3번 갈게요. 자, 괄호 기억는 디귿에서 흐름상 알맞은 말로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봅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단어의 관계는 거의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한번 우리 판단해 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끝. 그렇죠? 핵심 소재 이외의 모든 단어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분법적 구별을 갖게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드랍은 떨어지다. 인크리스는 반이요. superior는 월등하다. inferior는 반이요. disappointed는 실망했어. pleased는 반이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알면은 반이어 관계로 처리하면 거의 되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반이어 관계 유의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니은. 디귿. 빨리 찾았다. 자, 기억 갈게요. likewise 와 연결되는 단어 찾아서 밑줄 쫙.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너네 다 외워버렸잖아, 다. 알았죠? 답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연결고리 찾으세요. 자, 마찬가지로 동사잖아. 마찬가지로 동사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랑 마찬가지로 동사에 쓰라고 해야지. 동사에 써 마찬가지로 동사에 써. 형사 마찬가지로 형사에 써 이렇게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찾으면 누구? 그래서 컬랩스는 이거. 그래서 드랍이 이거. 그래서 정답은 드랍. 됐죠? 다음 파란색. 자, 만약 네가 superior 플러스하다고 느낀다면 inferior 마이너스하고 느낀다면 힌트는 있다면 문장 내에서 찾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 예를 들면 너에게 친구 2명이 있어. 한 명은 너랑 맨날 붙어 다니는 너랑 같은 반 친구고 한 명은 작년에 같은 반이었지만 이제는 반이 달라져서 작년처럼 그렇게 자주 보기 힘들어. 그럼 누가 너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 더 쉽게 설명해서 너 엄마랑 친해 아빠랑 친하면 거의 다 엄마랑 친해. 왜? 엄마를 자주 보거든. 근데 아빠를 더 자주 보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엄마가 일하고 예를 들면 아빠가 육아할 수도 있잖아. 요새 많잖아. 그치? 그럼 아빠랑 더 친해. 자주 보면 친해. 자주 보면 영향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그렇죠? 그 문장에서 차지하는 얘기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빨이 노랗대잖아. 근데 이거는 또 주관적일 수 있어. 이빨이 노라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 미의 기준은 다르잖아. 양귀비는 내가 알기로는 체격이 좋았을걸? 뚱뚱했을걸, 지금 기준으로는. 되게 미인이었을걸? 못 사는 나라에서는, 자, 이게 미의 기준이란 건 잘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인문학을 꿰뚫는 핵심적인 논리가 될 수도 있어. 이 언어를 꿰뚫는. 만약에, 우리 이런 얘기 너네 들어봤어? 예를 들면 뭐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예전에 있었고, 요새 활동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김태희는 알지? 김태희. 근데 우리 이런 얘기도 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인가 그쪽 나라 가면은, 우즈베키스탄인가 그쪽 가면은 뭐 김태희가 밥 메고 있다라는 비유가 있어서 예전에 다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장동건이 우리나라에서니까 장동건이고 잘생긴 거지. 이게 예를 들면 프랑스 가면 다 그렇게 생겼다니까. 뭐 그거야.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과연 이게 미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예쁘다는 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잘 못 먹고 다 치자. 그렇지? 먹기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마른 사람은 미의 기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야. 다 말랐으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말라야 마른 걸 미의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말랐다면 그건 미의 기준이 아니야. 오히려 좀 통통한 사람이 미의 기준이 되는 거야. 쌤이 하고 싶은 건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생각해서 언어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 미의 기준도 그렇고 문제를 맞추는 기준도 그렇고 항상 플렉서블하게 변한다는 걸 중심에 두고 그 기준이 뭐가 될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보자. 그래서 네가 이빨을 노랗다고 해서 이빨 노라면 좀 별론데 나는 좋던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이빨 노란 게 좋던데? 아니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애가 있었어. 진짜 거짓말 못하고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진짜 거짓말 같지. 한 번도 양치를 안 했대.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깜짝 놀랐어. 왜? 진짜? 왜? 진짜 한 5번 물어본 것 같아. 왜? 진짜? 왜? 진짜? 진짜? 왜? 이게 이빨에 뭐 끼잖아. 그러면 양치하면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 놔두면은 계속 이제 그 향을 음미할 수가 있잖아. 기준이 다른 거야, 그냥. 기준이 다른 거지. 걔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빨도 누런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아프리카에서는 하얘지면은 병 걸렸다고 그러거든. 야! 너 병 걸렸나 봐! 병원 가야지.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하얀 게 미 기준이라고 생각하잖아. 보통. 까무잡잡한 것보다는 하얀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것도 나라 나름인 거야. 그치? 나라 나름인 거야. 그래서 서양은 오히려 태닝해. 까맣게 태워버려. 다 하얘니까 하얀 게 미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하얗거든. 그치? 그래서 오히려 좀 까무잡잡해야 이제 거기서 미인 거야. 뭐 있어? 뭐 이러는 거야. 그치? 그렇다는 거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옐로우 티스 보고 기준 잡지 말라. 알았죠? 노란 이빨이 좋을 수도 있지 않냐. 알았지? 오케이? 다음.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더 해야지. 자, 아마도 당신은 약국을 간대. 약국을 간대. 약국에 아플 때 가지 않나? 불편할 때 가지 않나? 끝.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야, 얘는. 그래서 인피어리한 거고. 이렇게 잡아야 돼. 객관적인 단서로 잡아야 돼. 이빨에 대한 단서는 주관적이라 볼 수 있지만 병원 가는 건, 약국 가는 건 뭐 자기 직업이 의사라 가는 게 아니면, 그치? 당연히 아프니까 가는 거 아닌가? 그치? 뭐 이런 거지. 다음. D.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이 힌트를 가르는, 이 두 개 준 거를 가르는 힌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5초 줄게요. 찾으세요. 얘냐, 얘냐를 결정하는 힌트가 딱 한 단어 있다고요. 단 한 단어. 자, 5초 지났어요. 표시하고 쌤 거랑 비교해봐요. 얘죠. 그렇죠? 엔드는 뿔뿔 마마로 연결하잖아요. 벗은 뿔마 맞뿔로 연결하고 이거예요. 이게 연결고리예요. 그렇죠? 이게 순식간에 찾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안 돼. 왜? 자,
앞에 있는 건 뭐냐면 feeling과 연결되는 그 분사 구문의 그 병렬이 buying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 힌트가 안 됐어. 왜 그런지도 알려줄게. 봐봐. and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필기하자 얘들아. and이에요. 제목은. 자, and의 첫 번째 기능은 말 그대로 병렬 기능입니다. 나는 사과 먹을 거야. 나는 오렌지 먹을 거야. 합쳐서 나는 사과와 오렌지를 먹을 거야. 그냥 병렬입니다. 단순 배열이에요. 성격이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and의 두 번째 기능은 적으세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요. 알았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두 개를 대등하게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사건이 벌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런 경우라면 뿔뿔 마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볼까요? 자, 우리는 물건을 산대. 1번 사건. 그리고 기쁨을 느끼거나 실망을 한대. 됐죠? 병렬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이지. 여기까지 가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힌트가 앞에 없습니다. 앞에 없으면 뒤에 있겠지.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왜 애들이 못 푸냐면 앞에 없는 게 없다 생각해봐. 알았지? 목적어 뒤에 없으면 앞에 있겠지. 관계대명사. 그렇죠? 그럼 어디서 그냥 없다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뒤에 없으면 앞에 있어. 어딘가에 있어. 알았죠? 어딘가에 있어. 자,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감을 발견하지 not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disappointed를 답으로 고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선 and가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 그렇죠? 병렬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있다라는 거. 시간의 흐름에서는 뿔뿔 마마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죠? 그때는 다른 데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첫 번째 유형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잘해서 더 할 거예요. 괜히 잘했지.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오늘은 요 유형 B 6번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완전 내신형이에요. 예를 들면 6번 같은 거. 수능에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유형입니다. 어떻게 수능에서 뭐 분사 구문이니 뭐 투부정사 이런 문법 용어를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능 유형이 아닌 내신 유형에서는 굉장히 학교생들이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맞죠? 왜? 차별화되잖아. 뭐 나머지 문제들은 수능이랑 아마 비슷비슷한데 얘는 수능에서 낼 수 없는 유형이잖아. 주관식이나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신 잘 보고 싶으면.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신 유형에만 집중된 유형이죠. 수능은 그냥 5개 중에 틀린 거 하나 고르면 되는데 얘는 어색한 것에 개수를 고르라고 해서 사실 물리적으로 더 어려운 게 맞아. 왜? 5개 중에 하나를 틀리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문제를 푸는 거랑 5개 중에 몇 개가 틀린지 모르니까 네가 풀어봐라 하는 거랑 다르지. 그치? 근데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 왜 어렵게 내야 되냐? 지문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 그치? 난생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수능과 이미 익숙한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그 내신은 그 유형이 달리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걸 알고 4번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대문자 A, B, C, D, E 어색한 거 할게요. 자,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아직 안 끝났네. F, G. 자, A부터 갈게요. 끝. 이 끝이야. 자, 하우가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다. 뭐? 간접문문. 간접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바꿀 때 to는 뭐로 바뀐다? should로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놔요. how 주어는 앞에는 주어 그대로 갖다 써서 how we should 블라블라 요 간접문문을 전환한 게 바로 how to live입니다. 그거만 하면 돼요. 다음 B번. 자, 그냥 바로 가자. ing ed 구할 때는 뭐 박아넣어라? 비동사 박아넣어라. 그렇죠? 그럼 executives are hoping to sell us. 그 사장들은, 그 광고회사 사장들은 are hoping, 희망해요. 우리에게 us, 물건을, product, 팔기를 희망하고 있답니다. 되네요. 넘어갑니다. 자, C는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 앞에까지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라는 우리는 어떤 욕구를 느끼지 않을 거예요 라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는 M 자리죠. to는 M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to를 쓰느냐, ing를 쓰느냐를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to는 미래 사건, ing는 현재 사건. 됐죠? 그러면은 요 to로 하면은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아직은 생기지 않은 미래 욕구란 얘기야. 맞아. 왜? will 있잖아. 그렇죠? 짝이 딱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will과 의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to 부정사가 ing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lasting은 fulfillment 조화도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면 그냥 엑스프시 해버리세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것도 그냥 단박에 끝내주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봐봐요. 자, ing, ed 구별해보자. 됐죠? 그러면 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요 아이가 주어고 요 아이가 그냥 다시 자, 요게 요걸 도와준 지시면 보자. 즉 ing vs ed 문제야. 그럼 선생님이 ed 의심하라 했지?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요 last가 동사고 fulfillment가 목적어인지 바로 판단해보면 된다 했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속시 연습했지, 그치? 바로 해보자. 자, last fulfillment. 싫어. 해볼게. 동사 뒤에 있으면 무조건 을이나 를로 해석해주기로 약속해서 만족감을 지속하다. 야, 아닐걸? 비교해봐. 그것만 하지 말고 주어 자리로 가서 해석해봐. 만족감이 지속되다. 그게 맞아. 결론 last는 VI야.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 목적어를 애초에 못 채는 말이야. 목적어가 있어야 목적어를 앞으로 이동하지. 앞으로 이동해야 수동태를 만들지. 애초에 그냥 bird fly야. 새들이 날아다닌다 그냥 끝이야. 자,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봐봐. fly bird. 새를 날다.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새를 날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없어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렇죠? 끝이야. 이거 없는 거야. 맞단 얘기야. 얘는 ing, ed 구별 자체가 없어 얘는. 그냥 ing만 붙일 수 있어 자동으로. 알았지? sufficient 형용사 vs 부사. 형용사를 판단하기 준한다. 바로 옆에 명사인지 본다. 그런데 자, 오랜만에 형용사 정리해보자. 형용사는 MC로 나뉘어. M인 경우에만 명사를 바로 옆에서 도와줘. 그치? C는 비동사 옆에 쓰이는 아이를 C라고 해. 됐죠? 형용사는 pretty baby만 있는 게 아니야. The baby is pretty도 있어. 됐죠? 명사를 단독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비동사와 함께 도와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sufficient는 아무리 봐도 양 옆에는 앞에는 feel 있고 뒤에는 inferior 있으니까 그렇죠? feel은 동사고 그렇죠? inferior는 열등한이라는 형용사니까 양옆에 명사가 있지는 않아. 양옆에 명사가 있지는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 비동사 옆에 있는 아이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돼. 그렇죠? 비동사 옆에 있는 아이는 아닌지. 자, 그거는 feel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결론, 얘는 비동사입니다. 이거 왜 비동사예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다 외우던가. 알았죠? 이형식 사대서를 싸그리 다 외우던가. 알았죠?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듣던가. 알았죠? 자, 우선 비동사를 의심하는 건 비동사가 판단 기준이 되는 유일한 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동사 자리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비동사 외에 어떤 동사 가지고 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애매하면 무조건 비동사들이라는 얘기만 하지.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feel이 정말 비동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친다면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볼까요? 그래서 be 일단 넣어보는 거야. 일단 넣고 시작하는 거야. 넣을까 안 넣을까가 넣을까 말까가 아니라 일단 넣고 시작하는 거야. 그거 해석해보자. 자, sufficient는 충분한, be sufficient는 충분하다. 되네? 되잖아. 충분하대.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렇다고 feel을 그냥 그렇게 넣어서 해석해서 된다고 진짜 걔가 비동사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뽀개는 그 원리도 같이 보너스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잘 들어봐요.
이거는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적으세요. feel vs b 100% 50%. 끝이에요. 자, 예문 들어볼까? You are happy. 이건 당신이 실제로 행복하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든 입증되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됐죠? 그런데 you feel happy 라고 하면 야, 너 행복하구나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추측일 뿐이죠. 자, 스멜 다 마찬가지야. 자, 이 smells good. 냄새가 좋아. 먹어봤더니 으악! 이럴 수도 있잖아. 역시 스멜도 추측이야. 그렇지? 근데 이 smells good에서 smells를 그냥 비동사로 바꿔봐. it is good 되잖아. 됐지? 그래서 스멜은 냄새를 맡고 추측하는 거고, feel은 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추측하는 거고, 그렇죠? 다 추측하는 거야. 하지만 비동사는 100% 사실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의미는 동일해. 의미는 동일해. 다만 100% 사실을 말하냐, 아니면 추측을 말하냐, 이 의미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알았죠? 문법적인 역할은 아예 동일합니다. 알았죠? 자, 이런 베이스를 알아놓으면 우리는 이제 feel을 보면은 이게 비동사와 문법적으로는 베이스가 같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게 이렇게 되면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됐어요? 왜요? 자, 잘 봐요. 봐봐 얘들아. 이걸 동사로 했어. 비동사로 잘했어. 그래. 근데 이걸 C로 해버리면 이 밑줄 치지 않은 이 녀석은 도대체 뭐가 돼버리지? 그치? 그럼 이 자리에는 부사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근데 얘는 밑줄을 치지 않았거든? 밑줄을 치지 않았다는 걸 얘를 feel이라는 비동사 베이스와 짝이 되는 메인 성분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는 쓰레기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를 도와주는 sufficiently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옆에 밑줄이 치지 않은 또 다른 형사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함부로 풀면 안 돼.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다음. A, B, C, D, E, F. 자, 요거는 요거. 미래, 끝. 됐죠? 자, 요거는 spend. 자, 우리 원리. spend, 시간, ing입니다. 그쵸? spend, 시간, 돈, ing였어요. 그것도 문법적으로 설명해주면. 자, 동사, 목적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완벽한 문장 뒤에 이게 준동사라 쳐도 어떻게 동사 원형이 옵니까? 그렇죠? 동사 원형은 두 가지 국한되어 쓰인다 했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사역 지각 다음에 오형식에서 동사 원형. 그렇죠? 그래서 이런 ing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ng를 써서 스펜드 시간 ing라는 구문으로 써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해결했고요. 자, 5번. 흐름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빨리 정리해 보세요. 기억. 찾았다. 지금, 어떻게 너무 힘들어. 이거 니은이 아니네. 눈에, 어떻게 찾니, 이거? 너무 힘든데. 니은. 못하겠어. 하나도 안 보여. 늙으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귀여워. 찾았다. 이래서 난 내신 힘들어. ABC대로 못 찾겠어. 니을. 없어? 아래? 더 아래? 위에? 미음? 죽겠어. 자, 1번 가자. 적으세요. 플러스. 단어는 뿔, 말을 기본 베이스로 한다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라이즈의 구체적인 의미는 일단 됐고요. 스테이블라이즈는 플러스입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라이즈의 어원은 스테이블이라는 형용사에서 온 말입니다. 안정적인. 그래서 스테이블라이즈는 안정화되다. 그렇죠? 뭐 기반을 다지다. 그렇죠?
둘 중 낮축하지 않고 쭉 그 상태를 유지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은 컨텐티드, this가 붙으면은 무조건 반이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는 안정적인이라는 형사고요. 컨텐티드는 만족한이니까 discontent는 불만족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불마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ambiguous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ly 붙기 이전에는 애매모호한이라는 형용사고요. ambiguously는 그 아이를 부사형으로 바꿔서 애매모호하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ift는 그냥 change 의미죠. 변화하다. 자, 얘는 in, 반이요. adequate이라는 단어의 손말이에요. 미음은 adequate, adequate, 적절한. 근데 in이 붙어서 반이요. inadequate, 부적절한. 거기에 cy가 붙은 명사형어미, 부적절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의미니까 뭐 품사까지는 뭐 몰라도 되고. 자, 이제 뿔마 처리했으니 이제 맞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는 아마도 안정화될 거냐, 불안정화될 거냐. 자, 앞에서 우리가 물건을 이제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 우리는 어떤 욕구도 느끼지 않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사고 싶지가 않대. 그럼 경제는 붕괴합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이제 otherwise 아니 그 likewise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둘합과 동의어가 와야 된다는 걸 역추적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글 다 읽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너는 싫다. 다음 니은. 자, 만약 우리가 불만족한다면 뒤로 연결되는지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 뒤에 그리고야. 자, 우리가 불만족했어. dissatisfied. 아우, 나는 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힘든데, 다리 아픈데. 그리고 이때 엔드는 뭘까? 시간의 흐름이야.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던 시간의 흐름이야. 이 엔드가 그 역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불만족했어. 근데 시간이 흘렀어. 돈이 벌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건을 샀어. And you the project we buy. 물건을 샀다고. 왜? 불만족하니까. 불만족해서 and 시간이 지나서야. 시간이 지나서라고. 됐지? 불만족했고 and 시간이 지났고 돈을 모아서 물건을 샀어. 그래서 너무 좋아. 됐죠? 10번. 자, 우리는 어떤 안개 같은 메시지 속에서 존재를 한데, 그 말은, 잘 봐. 그 말은, 그 메시지가 안개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ambiguous를 적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네 생각으로 유추해서 푸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가지고 힌트를 가지고 풀어야 돼. 뒷문장. 자, 봐봐. not surprising을 의미가 뭐냐 물어보지 마. 이 not surprising은 뿔뿔이냐 마마냐 이걸 판단하는 거야. 자, 놀랍지 않대. 그럼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럼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도 당연하게 똑같은 정보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정보로 이어지니까 놀랄 거 없다는 얘기인 거야. 알았지? 뒤에. 그래서 not surprising이니까 뿔뿔 마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환되잖아. 광고 보고 물건을 사게 된대잖아. 그러면 우리의 행동력에 애매모호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행동에 애매모호하게 영향을 미쳐서 물건을 안 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뒷문장 보니까 산대잖아. 시프트 변화한대잖아, 우리 행동이. 됐죠?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변하면 안 되는 거지.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D가 틀린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탑에 가까워요. 내신에서 낼 수 있는 유형 중에서는 가장 정교하게 내는 유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문 전체를 완벽하게 뽀개고 연결고리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뭐 한두 구문 정도 익숙하게 만들어서 외운다고 풀 수 있는 유형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런 문제풀이의 그 원리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거의 수없이 훈련을 해야 돼. 알았지? 자, 6번 마무리할게요. 아, 또 찾아야 돼. A, B, C, D. 네? 네? 미음 해줘요? 알겠어요. 자, 미음 보도록 할게요. 미음이죠. 미음 질문. 오케이. 자, inadequacy. 자, 일단 이 아이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EY와 짝이 되는 동사는 이렇게 is never mentione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요렇게 해서 괄호로 묶고 다시 두 번째 괄호로 묶어주고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일단 에도코시를. 그렇죠? 자, 어떤 연구가 부적절하대. 근데 자, 여기서 봐봐.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했다면은 이 포인트로 아마 설명이 될 거야. 근데 만약에 포인트가 다른 질문이 있을 때 또 질문을 하면 쌤이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원래 이 아이의 단어는 너희도 다 외워서 알고 있으니까 렉이었습니다. 이게 in adequacy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들어. 아니야, 동의어요. 물론 완전히 다른 단어야. 원래 얘는 부족한다 치고 얘는 부적절하다는 뜻이야. 다른 거야. 부족하다는 건 양이 아예 없다는 얘기고 부적절하다는 거는 좋아 싫어 예를 들면 맞아 틀려 이런 건데 부적절하다는 건 뭐 예를 들면 틀렸다는 얘기고 부족하다는 거는 그냥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고 틀린 건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 됐지? 아니야. 그런데 오로지 뿔만만 따져. 핵심 소재 이외에는 뿔만만 따져. 됐지? 이 글에서는 렉도 마이너스 문제. 왜? 이 글의 핵심 소재는 광고고. 그렇지? 광고가 아닌 모든 말은 뿔만만 따져. 그래서 렉도 in adequacy도 마이너스라는 측면에서는 동의어로 봅니다.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건 사실 미세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마이너스거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동의어로 보는 게 맞아요. 됐어요? 그럼 이제 질문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죠? 되게 좋은 질문 했어요. 진짜 렉이라는 단어와 in adequacy라는 단어는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게 뭐 상관도 없는 단어입니다. 알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핵심 소재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뿔만만 취급하고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단어의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게 언어 할 때 약속인 거예요. 알았죠? 이걸 무시하고 그래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알았지? 뭐 어떻게 하러 나보고. 알았지? 언어의 논리가 그런데. 자, 다음 6번 가도록 할게요. 질문 잘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소문자 A, B, C, D. 또 찾아야 돼. D, E. 못 찾겠다. C, B, O. 빨리 찾았어, 빨리 찾았어. 자, A, B, C, D 찾았고. 자, A. 분사구문으로 쓰인 과거 분사로 주어 위의 성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말이 좀 어렵네. 일단 이거 한번 풀어봐봐, 얘들아. 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전에 한번 풀어봐봐. 우리 그동안 이제 쌓은 문법 지식을 좀 이제 활용할 때가 됐어, 그렇지? 자, 가보자.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뭐냐면 저거 ing라는 아이가 완벽한 문장 옆에 있을 때 그 완벽한 문장을 도와주는 ing를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ed가 쓰였다고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분사구문에는 수동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빙 pp BPP에 ing를 붙인 빙 pp라는 분사구문이 완벽한 문장을 더줄 수도 있어. 물론 이때 빙은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pp만 우리 눈에 보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ing도 문장 옆에 있다면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pp도 완벽한 문장 옆에 있다면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쌤이 문제 삼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물론 여기까지는 완벽한 문장이지. 그렇지? 잘 봐. 그러면 쌤이 말한 대로 완벽한 문장 옆에 있으니까 얘도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쌤이 형용사 vs 부사에서 자, 분사구문 일단 분사 뭐예요? 적어요. 분사구문의 분사 뭡니까? 완벽한 문장을 도와주니까 완벽한 문장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사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됐죠? 그럼 너희는 즉각적으로 뭘 떠올려야 돼? 형용사 vs 부사를 떠올려야 돼. ing와 ed는 만드는 이라는 니은형 의미를 가진 형용사형도 존재하잖아요. 현재부터 과거분사라는. 그죠? 그럼 걔가 되는지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되고 걔가 된다면 부사는 나가린 거야. 형용사 vs 부사는 부사를 먼저 의심한단 말이야. 결론. 분사구문은 부사다. 처음부터 의심하라 이거 아니다. 알았죠? 형용사를 먼저 의심하고 아니면 부사 자료로 가야 된다. 물론 콤마가 있으면 예외야. 만약에 이제 콤마가 있지? 그럼 걔는 그냥 무조건 부사구문. 알았지? 근데 콤마가 없잖아.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더 확인해봐.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냐? 비동사를 넣어서 그 메시지는 계획되었대. 그치? ambiguous를 이야기해. 뭐 이건 좀 아니었지만, 그치?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계획돼서 우리 행동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대. 됐죠? 그래서 틀렸어. 분사 구문이 아니야. 분사 구문이 아니야. 그리고 이 아이가 봐봐. 비동사를 넣어서 메시지와 주동 관계를 이룬다는 얘기는 주어 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메시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거야. 뭐 어디 거기까지 가. 이해 갔어요? 괜찮아요? 근데 일단 용어도 어렵고, 그쵸? 뭐 용어를 설명하니까 더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매번 했던 이야기. 알았죠? 그거 됐어요? 자, 요건 우리 수업 시했죠? 비동사 넣어서 되네, intend manner 되네. 그럼 얘는 얘를 도와주는 아이가 맞네. 그래서 B는 맞습니다. 그다음 C. 자, 파란색 형광펜 아니다, 초록색으로 할게. 안 헷갈리게. 초록색의 펜입니다. 자, inadequacy of any research 주어 is never mentioned. 그런 연구가 부적절하다라는 건, 그런 연구가 부적절하다는 건,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는 언급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었어요. 됐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ing가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 뭘 넣어라? 비동사를 넣어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리서치를 주어로 해서 이 be를 동사로 해서 relating을 보호로 해서 요까지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그 연구는 is relating,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relate A with B. 치아 색상과 삶의 만족감을 서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되네요? 맞네요? 아니, C는 이걸 co-relate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동사를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건 준동사의 동사 원형조차도 될 수가 없어. S를 붙였으니까. 3인칭 단수 동사지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입니다. 이미 is never mention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물론 and 같은 연결사가 있으면 병렬 관계로서 동사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류의 연결사는 누지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D번 as we have been told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D번 가보도록 할게요. as we have been told. 자, as we have been told. 자, 시작할게요. 잘 들어요. 접주, 동을 ing로 취약한 걸 분사문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1차적으로 분사문으로 바꾸면 having been told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거 있어요. 잘 봐요. 쌤이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봐요. 분사구문에서 빙, PP에서 빙은 우리 생략 가능하다고 배웠죠. 근데 과연 빙만 생략 가능할까요? 잘 봐요. 자, 빙, PP에서 빙이 생략된다는 걸 알았다면 완료형 분사구문에도 그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비동사 베이스잖아요. 그게 생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올라가 보면 이 having been이라는 아이도 원래 비동사 베이스예요. 다만 이 아이는 완료형 분사구문으로서 그냥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게 아니라 have pp라는 완료형 준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구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둘 다 비동사를 베이스로 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둘 다 비동사 베이스예요. 됐죠? 둘 다 비동사 베이스예요. 어쩌는 거야? 둘 다 생략 가능하다. 근데 빙만 생략한 게 아니라 having been도 having been이라는 애도 비동사의 그 변형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생략 가능합니다.
자, 라고 본다면 토대가 결국 남아있네. 됐죠? 그래서 D는 좀 난이도가 뭐 이렇게까지 센 문제를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having been told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생략하지 않고 내비둔 것 뿐이고요. 다만 이제 having been을 생략해서 told 쓰는 것도 괜찮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을 한 번 더 꽈서 이제 등장시킨 구문이라서 이 비동사의 역할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는 건 그냥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being뿐만 아니라 have pp에 ing를 붙인 having been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알았죠? 그 난이도가 좀 급격히 상승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 중에 가장 고난이 될 포인트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자, disappointed 감정이고요. 감정 뒤에 있는 말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고요. 그런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문법 포인트는 투부정사밖에 없다고 배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은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걸 설명한 말이 알파벳 2번이에요. 그렇게 답은 A, C 두 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A, C 두 개가 틀린 게 여기 1번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형 A, B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